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HLB 보면서 추가로 시노펙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간간히 추가로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가지고 좀 많이 좀 매매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먼저 보고요. 이 HLB 끝나고 나서 시노펙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HLB 수급을 보시면 딱히 뭐 어떠한 수급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수급도 그렇지만 움직임도 없죠. 제자리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HLB는 좀 약하죠. 근데 이거는 시장에 대한 부분은 항상 HLB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과의 좀 무관하게 좀 움직이는 이 종목 중에 하나여서 이게 좋을 때는 뭐죠? 하락장에서 강하고 안 좋을 때는 상승장에서 안 가는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공평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공평하다라고 얘기하기엔 사실 좀 그러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갈 때는 가는 것이고 안 갈 때는 또 안 가는 거니까 시장 꼭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장이 좋은데 왜 안 가느냐?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욕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시장을 좀 시장과의 좀 상관없는 또 시장 상승과의 또 무관한 그러한 종목이 되었느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움직임 자체가 수급이 약하고 그 다음에 수급이 왜 약한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 외에는 0.2%.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마감이 되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게 뭐였죠? 수급이 왜 약하냐. 그죠? 이거는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수급이 약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의 올리기 위한, 그러니까 상승을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참 뭐라고 제가 이게 기준이 어떠한 기준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이렇게 기준, 그러니까 어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평선 21 이평선에서 만나면 자 상승하고 수급이 붙는다. 그럼 수익 누구든지 보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딱 있으면 말씀드리기가 참 편한데 제 기준대로 말씀을 드리자니 조금 이해도 안 되실 것 같고 또 설득에 대한 부분도 좀 부족할 것 같고 하지만 지금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저항이 있는 부분과 저항이 돌파를 했을 때의 모습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저항이 생기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와 같죠. 여기랑 같이 보시면 돼요. 이런 모습.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 그래서 이 HLB가 어느 구간에 왜 저항이 있는지만 안다라고 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대응도 미리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매수에 대한 의견과 그 다음에 물론 매도와 뭐 손절 글쎄요 그러한 의견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런 위치에서 매도와 손절의 의견보다는 매수와 관망과 추가 매수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수를 하시는 게 문제가 될 자리는 전혀 아니에요. 그냥 다만 언제 돌파가 나와서 어떻게 상승하느냐 이게 문제죠. 그리고 이제 상승을 했을 경우에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돌파가 나오고 어떤 수급이 나오는지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 그런 상황,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오늘 보시면 이제 저항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이제 분봉상의 30분봉입니다. 이걸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쭉 이어서 이렇게 보시면 저번 주죠. 저번 주에 돌파, 안착, 상승, 그죠? 여기에서 어떻게 됐죠? 밀리죠. 이 자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미 한번 저항이 생겼었던
그리고 저항과 돌파, 그냥 이런 거예요. 지금 어느 자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돌파가 나와서 수급이 붙고 안차, 그 다음에 추가 상승, 뭐 이러한 모습. 예,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 있어서는 확실히 자, 이러한 자리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부족했고, 돌파를 하면서 자, 수급이 붙어야 되는데 수급이 붙지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돌파가 안 나온 거죠.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순차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심심하고 재미가 없었던 이유가 돌파가 제대로 나오지 못했고 돌파 시도도 하지 못한 이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캔들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 대한 부분과 이미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지금 저항에 대한 이 부분, 이것도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저항에 겹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HLB가 왜 답답한가? 지금 상황에서 누르는 거, 누른다라는 게 단순히 누른다가 아니라 주가가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들어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물론 들어 올리기 시작하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오겠지만, 그리고 나왔죠 이전에, 그죠? 이전에 빠지다가 상한가 한번 이후에 자리 잡고 누르죠. 자, 자리 잡고 한번 누르고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이러한 상승과 이런 돌파가 나오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저항이 누르고 이런 저항이 누르고 또 이런 저항이 누르고 이렇게 자꾸 겹친다는 거죠. 이런 겹치는 저항이 누르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돌파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위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답하고 안 가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다. 물론 이게 차트적인 부분이고 차트가 아니라 그럼 다른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떤 이슈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료성이 나오는 게 없고 그다음에 기업에 있어서 뭐 어떤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급이 안 붙는다, 시장이 좋은 시장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러한 저항이 겹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이러한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답답한 것도 아마 이러한, 물론 상승하고 돌파 나와서 수급이 붙어서 상한가 가고 급등하고 그런 종목도 분명히 많이 있죠. 그거는 그 자리와 그 다음에 자리와 차트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어떠한 이슈 때문에 수급이 붙어서 올라간다든지,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겹쳐요 지금.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모습에서 나올 때는 아예 밀린 다음에 다시 한번 자리 잡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내일 이후부터는 한번 툭툭툭 쳐준다든지 어떠한 뭐 이렇게 시동이 걸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수급에 붙으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고 또는 매수 가능하다. 다만 매수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는 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엄청난 상승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수라는 것은 항상 손절 매도 계획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하면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매수를 하신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을 가지고 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크게 문제될 자리는 없다. 뭐 여기서 밀려도 뭐 크게 당분간 뭐 문제가 될 자리는 아니죠. 밑으로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 나중에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노패스 보겠습니다. 시노패스는 뭐 테마성으로 보면 여기에도 묶이고 여기에도 뭐 테마로는 예, 왕이 아닌가. 뭐 여기저기 다 엮여 있는 예, 그러한 종목인데 일단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좀 상당히 강하고 오늘 또 개인이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0.12% 시간에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시노패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똑같아요. 지금 이게 HLB랑 거의 지금 그러니까 이 종목만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저항입니다. 이 저항대가 예, 바로 이제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노패스는 지금 자리를 어떤 식으로 이 이후에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흔들, 자, 변동성, 이 시노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은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큰 수익도 볼 수 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을 이기셔야 돼요. 뭐 10%, 뭐 15% 이게 아니라 20%, 30%, 40% 예, 이러한 변동성. 바로 올라가면 뭐 당연히 좋겠지만 이렇게 빠졌다 올라가고 또 이렇게 변동성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변동성에 대한 전략만 잘 세운다라고 하면 저는 이 시노팩스는 크게 먹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저도 이 시노팩스에 대해서 예전에 매매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최근에도 제가 이제 뭐 단기적인 뭐 단타 매매 예, 이런 매매를 좀 하긴 했지만 어 글쎄요 재무를 상관없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건 없어요. 없는데 재무적인 부분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비중과 그런 조절, 그러니까 비중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저는 예, 아니다. 제가 예전에 이 자리에서도 매매를 상당히 좀 많이 했었고, 예, 손절도 쳤었고, 예, 그랬던 종목인데 지금은 저도 한번 뭐 한두 번 매매를 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재무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제가 이제 여유롭게 그냥 뭐 매매하고 했었던 이 위치에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안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맘 편하게 매매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일단 거래량이 터졌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큰 파동도 나올 수 있다. 자, 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차트상과 이런 수급을 봤을 땐 큰 파동이 분명히 남아 있다. 하지만 재무적인 부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재무적인 것을 꼭 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락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하락이 아니라 기업적인 어떠한 안 좋은 내용으로 인해서 하락할 수도 있고 하락하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파동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대로 모아간다 이런 것도 안 되고 그 파동이 기업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파동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재무적인 부분도 꼭 한번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예,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상패 뭐 이런 내용보다는 예, 그래도 다른 실적적인 부분과 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예,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노패스 같은 경우에는 파동 지금은 충분히 이겨내야 된다. 어느 정도의 파동 정도는 이겨내야지만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위쪽이 예, 저항 구간이다. 이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